전 세계가 한국의 농업 기술 앞에 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한국에 버려졌던 기술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포기한 땅, 그런데 한국이 단 1년 만에 쌀 수확량을 6배로 끌어올렸습니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땅에서 아이들이 다시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기술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지금도 이걸 나누고 있는 걸까요?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마라 안드리브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통신부 산하 스마트 농업 기획국에서 일하죠. 올해로 34살이 됐어요.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남부 지역은 정말 비옥했습니다. 흑해 연안의 기름진 흑토에서 밀과 옥수수가 풍성하게 자랐거든요.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타마라, 또 저장 창고가 폭파됐어. 동료 올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새벽 3시였어요. 멀리서 들리는 폭발음에 잠이 깨서 급히 사무실로 나왔거든요.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최대 곡물 저장 시설이 완전히 불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있던 밀 3만 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올가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비료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화학 비료는 물론이고 벨라루스산 칼륨 비료도 구할 수 없게 됐죠. 씨앗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씨앗 회사들이 모두 문을 닫았어요. 지역 농업협동조합 이사장 펠로 이바노비치가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농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죠.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남은 여성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서쪽 국경으로 향했어요. 타마라, 우리도 떠나야 하지 않을까? 이웃집 나탈리아가 물어봤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도 군대에 갔거든요. 아직은 안 됩니다.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땅을 지켜야 해요. 저는 그렇게 답했지만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남은 땅들은 점점 황폐해졌죠.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관계시설도 파괴되어 물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마을 보건소 앞에서 들린 6살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영양실조로 뼈만 남아 있었어요. 보건소 의사 마리아 페트로브나가 저에게 말했죠. 타마라, 이번 주에만 3명의 아이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달 사이에 12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모두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보건소마저 문을 닫게 됐죠.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떠났거든요. 약품도 떨어졌고 전기도 자주 끊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텅 빈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유럽연합에서 농업 전문가들을 보내줬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최고 기술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별다른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이 토양 상태로는 당분간 농사가 어려울 것 같네요. 프랑스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온 장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도 전문가들을 파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토양의 산성화가 심각하고 중금속 오염도 있습니다. 최소 3년은 지나야 회복될 것 같아요.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본국으로 돌아갔죠. 어느 날 밤 폭격이 잠시 멈춘 사이에 마을 엄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스마트 농업 전문가라고 자부해왔던 제가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다고요. 어떤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곧 기적 같은 희망이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죠. 절망 속에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서 인터넷을 뒤지며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또 밤샘이야? 올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죠. 잠들 수가 없어. 애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 저는 그렇게 답하며 컴퓨터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팸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제목의 메일을 발견했어요. KUICA 한국통일벼 시범 도입 제안. 처음에는 또 다른 사기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끌리는 게 있어서 열어봤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코이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식량 위기 상황을 듣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놀라게 됐어요. 1970년대 한국도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통일벼라는 품종이 우리나라를 살렸죠. 이제 그 경험을 우크라이나와 나누고 싶어요. 한국이 식량난을 겪었다고요?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의 발전된 한국 모습만 봤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메일에는 1975년 한국의 흑백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 메마른 논밭,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메일을 끝까지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통일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이에요. 가뭄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수확량도 기존 품종보다 훨씬 많아요. 정말일까요? 프랑스와 독일, 미국의 전문가들도 포기한 우리 땅에서 자랄 수 있는 벼가 있다는 건가요? 타마라, 뭘 그렇게 진지하게 봐? 올가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일이야. 통일벼라는 걸 보내주겠다고 해. 한국? 케이팝 나라 말이야? 그 나라가 농업을 뭘 안다고. 올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메일에 첨부된 자료들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970년 헥타르당 3.3톤이던 수확량이 통일벼 도입 후 5.4톤으로 늘어났다. 1977년 완전 자급자족 달성, 쌀 수출국으로 전환.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살린 기적이었습니다. 매일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죠. 우리도 한때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나라로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거든요. 외국에서 오는 농업 자재는 모두 농림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농림부 차관 보리스 쿠즈네초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프랑스, 독일, 미국 전문가들도 실패한 땅에서 한국 벼가 자란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자료를 보시면 자료는 그냥 종이 쪼가리야. 현실을 봐요, 타마라. 케이팝으로 유명한 나라에서 무슨 농업을 알겠어요? 다른 고위 공무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유럽연합 지원금이나 더 받는 게 나을 거야. 모두들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시도해보게 해주세요. 저는 차관실에서 무릎을 꿇고 부탁했죠. 제발요. 정말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요. 몰래 한국 코이카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농업 담당자 타마라입니다. 정말 절실해요. 우린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떨렸어요. 이게 정말 희망의 시작일까요? 답장이 올 때까지 메일이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나라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국에서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보낸 메일이 스팸함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타마라, 넌 정말 한국벼에 목숨 거는구나.
올가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저도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농림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공문이 왔어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농림부 장관 이반 체르노프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럽연합과 미국의 농업 지원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회의실에 앉은 고위 공무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그래서 제가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통일벼라는 품종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벼라고요? 차관 보리스 쿠즈네초프가 비웃듯 말했어요. 타마라, 정신 차려요. 프랑스 농업기술연구소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미국 농무부도 실패한 땅에서 한국벼가 자란다고요? 다른 공무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케이팝이나 잘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농업을 알겠어? 한류 드라마는 재미있지만 농업은 별개 문제죠.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1970년대에 식량난을 겪었어요. 그때 통일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게 50년 전 이야기잖아. 장관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죠. 지금은 2024년이야, 타마라. 현실을 봐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시도라도 하게 해주세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마라,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정부 예산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예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즉석에서 말했어요. 사실 제게 그런 돈은 없었지만요. 개인 예산으로요? 차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막을 이유는 없겠네요. 하지만 실패해도 정부 탓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타마라, 정말 괜찮아? 개인 돈으로 한다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올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죠. 실패해도 상관없어. 시도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한국에 메일을 보냈어요. 정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라도 통일벼를 시험해보고 싶어요. 우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만큼은 간절했어요. 제발 답장이 오게 해주세요. 이틀 후 드디어 한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타마라님, 연락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 기술자를 파견하겠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어요. 저는 그 메일을 보고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올가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도 놀랐어요. 정말? 한국에서 사람을 보낸다고? 응. 기술자가 온다고 해. 혹시 정말 가능할까? 올가도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한국의 기술자가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작은 희망이라도 잡을 수 있었다는 것 말이죠. 2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정말 올까? 올가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죠. 와야 해. 마지막 희망이니까.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올까요? 한국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관광객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타마라 씨 맞나요? 그가 한국어로 말했는데 통역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어로 번역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석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왔어요. 최진석은 생각보다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정장 입은 학자를 기대했는데 그는 정말 농부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논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가 첫마디로 한 말이었어요. 지금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토양을 먼저 봐야 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최진석이 말했습니다. 어릴 적 저도 굶었어요. 1970년대 한국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같은 고통을 겪어봤으니까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업무차 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돕고 싶어서 온 거였습니다. 논에 도착하자마자 최진석은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논에 들어간 겁니다. 뭐 하세요? 토양을 직접 느껴봐야 해요. 그는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움큼 집어 냄새를 맡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괜찮다고요? 프랑스 전문가들은 최소 3년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토양이 죽은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거죠. 최진석이 흙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살아있어요.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해요. 최진석은 여러 지점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측정기로 산도와 영양분을 체크했어요. 라테라이트 토양이네요. 철 성분이 많고 산성화가 진행됐어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통일변은 이런 조건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통일변은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개발된 품종이에요. 산성 토양에도 강하고 철 성분이 많아도 문제 없어요. 올가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죠. 그럼 왜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나라 품종만 생각했거든요. 통일변은 다른 벼와 달라요. 최진석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통일변은 뿌리가 깊고 강해요. 일반 벼보다 30cm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죠. 30cm요? 네. 그래서 가뭄에도 견딜 수 있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영양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 당장이라도요. 씨앗은 이미 준비해 왔어요. 최진석이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통일벼 종자예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씨앗들이었어요. 정말 이 작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믿어보세요. 이 씨앗들이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최진석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에서 그랬듯이 이곳에서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최진석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어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희망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시작되는구나. 우리의 마지막 도전이 말이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파종이 시작됐습니다. 최진석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논을 점검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맘때 모내기를 해요. 그가 통일벼 모종을 하나하나 심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괜찮을 거예요. 저와 올가도 함께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도왔어요. 손에 흙이 묻고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이렇게 심는 게 맞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간격만 조금 더 넓게 해주세요. 최진석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죠. 일주일 후 드디어 첫 싹이 돋아났어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초록색 새싹들이 논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어. 올가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최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종 2주 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이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올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퍼부었어요. 논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통일벼는 괜찮을까요? 저는 최진석에게 물어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일벼는 물에 강해요. 과연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 논을 확인해 보니 통일벼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옆 논에 심어둔 프랑스 품종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프랑스 종자를 가져온 농민 이반 페트로프가 절망했어요. 통일벼만 살아남았네요. 최진석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이 품종은 몬순 기후에 맞게 개발됐거든요. 두 번째 시련은 한 달 후에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폭염이었습니다.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흙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요. 관계시설이 파괴된 상태라 물을 대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번엔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올가가 말했습니다. 다른 논의 작물들은 하나둘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옥수수는 노랗게 시들었고 밀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통일벼는 어떨까요? 저는 긴장하며 논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통일벼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지하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최진석이 설명했습니다. 30cm 아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렸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작물은 모두 죽어가는데 통일벼만 살아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품종이네요. 이반 페트로프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8월 말 갑자기 메뚜기 떼가 습격한 거예요. 저게 뭐야?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가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어요. 메뚜기 떼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메뚜기들이 논밭에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닥치는 대로 작물을 갉아먹었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농민들이 절망했어요. 이틀 동안 메뚜기 떼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대부분의 작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메뚜기들이 떠난 후 현장을 확인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작물들은 뿌리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통일벼는 달랐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최진석이 논을 한 바퀴 돌며 확인했습니다. 12% 정도 피해를 입었네요. 12%요? 네. 다른 작물들이 100% 피해를 입은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올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통일벼는 줄기가 단단하고 잎이 두꺼워요. 메뚜기가 쉽게 갉아먹을 수 없거든요. 최진석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단한 품종이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진화한 품종입니다. 3번의 큰 시련을 모두 견뎌낸 통일벼를 보며 저는 감동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공격을 이겨낸 작은 씨앗들이 이제 곧 수확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네요. 저는 푸른 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월이 되자 드디어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통일벼는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언제 수확하면 될까요? 저는 최진석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가 벼 이삭을 만져보며 말했죠. 한국에서는 이맘때 추수를 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많이 열렸네요. 이반 페트로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다른 해보다 훨씬 빽빽해 보여요. 수확 당일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진석이 낫을 들고 첫 벼를 베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무겁다. 벼 이삭이 알곡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거 평소보다 훨씬 많이 열린 것 같은데요? 올가가 놀라며 말했죠. 하루 종일 수확 작업이 계속됐어요. 탈곡기로 알곡을 분리하고 무게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저는 긴장하며 물어봤어요. 최진석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헥타르당 6.1톤이에요. 6.1톤이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작년에 이 논에서 나온 수확량은 헥타르당 1.1톤이었어요. 5.5배나 늘어난 겁니다. 정말 5배가 넘게 늘어났다고요? 이반 페트로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통일벼의 놀라운 생산성이죠.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살았다. 아이들 먹일 수 있겠어. 그날 밤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벼로 지은 첫 밥을 함께 먹었어요. 맛이 어때요?
최진석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소하고 쫄깃해요. 올가가 엄지를 치켜 세웠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쟁고와 소년 올렉이 다가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이거 정말 배부르다. 올렉은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배고파했던 아이였어요.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요. 올렉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아이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올렉이 저에게 작은 카드를 건넸어요.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카드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을 어떻게 알아?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고요. 올렉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배부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었어요.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1년 만에 급식이 재개됐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와요. 마리아 페트로브나 선생님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통일벼 덕분에 급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교실을 열어주세요. 나탈리아가 부탁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최진석이 기꺼이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부터 배워볼까요? 사람들이 종이에 희망이라고 한글로 써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희망이에요? 네, 맞아요. 서툰 한글이지만 마음이 담긴 글씨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진석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아니에요. 타마라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50년 전에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이제 그 기적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통일벼가 가져다 준 건 단순히 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웃음이었고 미래였어요. 올렉에 고맙습니다라는 한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통일벼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타마라 씨를 유엔 식량 정상회의 연설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로 말했어요. 저를요? 정말요? 네. 우크라이나의 통일벼 성공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더 놀라운 건 회의 장소였습니다. 올해 정상회의는 서울에서 열려요. 서울이라고요? 한국에서 말이에요. 운명 같은 일이네요. 최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통일벼를 준 나라에서 발표하게 되다니요. 일주일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곳이 통일벼를 만든 나라구나. 서울은 정말 놀라운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50년 전에는 우리와 비슷했다고 하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유엔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긴장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최진석이 격려해줬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타마라 안드리브나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 희망의 이름은 통일벼였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상황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갔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유럽의 선진국들이 도와줬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기술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한국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도 독일도 아닌 한국에게서 희망을 배웠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나라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줬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한국도 50년 전에는 굶주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이 만든 통일벼가 우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청중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확량이 5.5배 늘었고 아이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전쟁고와 올렉이 한글로 고맙습니다라고 써준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올렉의 카드를 들어보였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제협력입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자가 같은 아픔을 겪는 자를 돕는 것이죠. 연설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통일벼에 관심 있어요. 독일 농업부 장관도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보겠어요.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유럽 6개국이 통일벼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였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 농림부 장관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올렉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한국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어로 쓴 편지였어요. 한국에 놀러와. 우리와 친구가 되자.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이 있었어요. 올렉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어요. 한국 정부에서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농업을 공부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소식을 올렉에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정말요? 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올렉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네. 당신이 쓴 고맙습니다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여행이 희망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돌아갈 때 최진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희망의 순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후 재건 계획에 통일벼 확산을 포함시켰어요. 우크라이나 농업 부흥의 핵심은 통일벼입니다. 농림부 장관 이반 체르노프가 발표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타마라 동지의 선견지명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서야 인정하는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몰도바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올가가 급히 알려줬습니다. 몰도바도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이어서 조지아와 루마니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크라이나의 통일벼 성공 사례를 듣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최진석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나눌 때예요. 첫 번째로 몰도바를 방문했습니다. 키시나우 공항에 내리는 순간 1년 전 우크라이나가 떠올랐어요. 상황이 우리와 비슷하네요. 몰도바 농업부 관리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예전의 우리 모습 같았어요. 정말 통일벼가 도움이 될까요? 몰도바 농업부 차관 알렉산드루 포페스쿠가 의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1년 전 저도 똑같이 의심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배부르게 먹고 학교에 다녀요. 몰도바에서의 통일벼 시범 재배도 성공적이었어요. 3개월 만에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수확량이 3배나 늘었어요. 알렉산드루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더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트빌리시의 농민들이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요. 저는 최진석에게 부탁해서 조지아에도 한글 교실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조지아 농민들이 서툰 한글로 써내려갔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도입이 이루어졌어요. 루마니아 전역에 통일벼를 보급하겠습니다. 루마니아 농업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요. 6개월 만에 동유럽 4개국에서 통일벼가 자라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한 겁니다.
가장 뜻깊은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에 통일벼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금해서 만든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뭐라고 새길까요? 이반 페트로프가 물어봤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굶주림을 아는 자가 굶주림을 아는 자를 도왔다. 기념비 제막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올렉도 참석했습니다. 누나, 저 한국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올렉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달에 서울로 떠나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한 장학금으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하게 됐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올게요. 올렉이 다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출국 전날 올렉이 저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한국에서 보낼 편지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타마라 누나, 저는 한국에서 농업을 배워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우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곳에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껴졌거든요. 올렉이 떠난 지 6개월 후 서울에서 편지가 왔어요. 누나, 저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인턴십하고 있어요. 사진도 함께 보내왔는데 올렉이 실험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프리카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저 한국 농대 장학생이 됐어요. 저도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날 저는 깨달았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통일벼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일벼는 다른 나라들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진석이 말했던 게 맞았어요. 받은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도움받은 사람에서 도움 주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희망의 순환이었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았기에 도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배웠기에 또 다른 이들을 도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올렉이 아프리카에서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거예요. 통일벼 한 알이 세상을 바꾼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